이게 벌받듯이 아니 나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늘은 토회청 시간입니다. 토회청. 네. 토착외구 청산. 네. 검찰청보다 더 센 토회청 방송. 그래서 요 코너는 지금 미통당이죠. 옛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해체 이렇게 공약 구 슬로건 냈잖아요. 네. 근데 공약을 달성해 버렸네. 그러네요. 하기도 전에. 저절로 네. 스스로 해체를 했네요. 네. 그래서 미통당으로 이제 당 세탁을 했는데 미통당의 정치 행보를 시시각각 저희가 분석하고 논평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우선 오늘이 26일이죠. 네, 26일 0시를 기해서 이명박이 다시 나왔네요. 그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다뤄볼 건데 이게 또 용어도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서 그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영문이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은진 후보님께서 또 법학자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환호했어요. 6일 전에는 야 드디어 이명박이가 17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사법부가 뭔가 좀 약간 변화가 좀 있나? 총선 앞두고 그리고 당연한 건데 그죠? 구속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재수감 6일 만에 또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항소심이에요. 17년 선고를 그렇죠. 받았는데 원래 이제 1심 받고 수감생활 하다가 보석을 받은 거예요. 보석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준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제 기억에는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항소심 하는 중에 네. 보석을 이제 해준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항소심 선고 결정이 17년 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석 취소 네. 된 거죠. 그런데 석방이 됐는데 이 논리를 딱 보니까 변호사 이명박 측에서 변호사가 이제 재항고를 했다는 거네요. 재항고를 대법원에다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대법원에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정을 하면서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했으니까 이 판결에 불만을 품는 측이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됐건 피고가 됐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유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네. 아니고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시 파기환송된 게 재판을 거쳐야만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이 되기 전에 전에 이제 이런 항소심인데 항소심에서 판결을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보석 결정을 했던 것을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 보석 결정을 했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한 거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근데 왜 재항고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그냥 법률 용어로 그래서 이제 뭔가 명령이나 행정적인 뭔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항고 내지는 재항고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별개의 그러니까 원심이 있는 거고 17년 선고를 받은 원심이 있는 거고 요것과 별개의 건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별개의 건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17년짜리 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파기환송을 하든 네, 뭐 확정을 하든 그걸 하건 이거는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이번에 하는 재항고는 뭐냐면 보석 취소를 한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대법원에다가 이 보석 결정을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달라고 이제 항고를 한 거죠. 네, 대법원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재판이 이게 졸지에 생기게 된 거죠. 하나 추가된 거네요. 근데 이것도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 이게 근데 처음 있는 일인가요? 보시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처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런 정계나 재계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을 했죠. 그렇죠. 불구속을 열심히 하다가 하더니, 불구속 네. 나오고 뭐. 그러니까 불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구속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인 측이나 피고 측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전조처럼 보여지는데. 네, 이게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게 이런 돈복이 나오기 전에 지금 지지난주부터 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던 황교안이나 그 다음에 박근혜로부터 팽당했다고 알려진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석방돼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급증했어요, 최근에. 갑자기 하면서 근데 박근혜 석방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직 박근혜 석방 말도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석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석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 대한 석방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놓은 게 아닌가 충격 완화 의심을 해주는 거죠. 네네. 의심이 들죠. 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명박 자체도 열받지만 이 박근혜 석방의 분위기를 만드는 간보기용 뭐 판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뭐 이명박 또 문제지만 가장 지금 총선 대선 앞두고 가장 문제는 박근혜 석방 문제다 그런 거죠. 네. 어제 방송 그걸로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석방은 박근혜 석방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그래서 박근혜 석방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되고 그거를 반대하기 위한 여론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주제는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